매달 꼬박꼬박 납부하는 보험료, 만약을 위해 가입했는데 막상 필요한 순간 알고 보니 내가 알던 보험이 아니었다면 어떨까요?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는 두 분의 약관 전문가가 매주 월요일 여러분의 가정경제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 숨겨진 보험 약관의 비밀을 공개합니다. 보약 레시피. 자, 매주 월요일 내 돈, 우리 집 경제를 지키러 출동하는 두 분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약관 히어로 슈퍼맨 권혁준 반갑습니다. 네, 원더우먼 김소미 반갑습니다. 네, 오늘 다뤄볼 내용은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은 보험회사가 요즘 앞다퉈서 강조하는 내용 중 독감과 간병인 보험에 대한 약관 내용을 다루려고 합니다. 네. 예, 얼마 전 독감이나 간병인 보험이 한창 이슈가 됐었어요. 맞아요. 그 이유 아무래도 새롭게 출시된 담보라서 그런데요. 그래서 우리 동키 여러분들 중에서도 가입하신 분들이 아마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독감보험, 간병인 맞아요. 보험 많이들 관심 네네. 가지셨죠. 맞아요. 찾으시는 분들도 많고 음. 사실 중요한 건 보험료가 저렴하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죠. 과연 우리가 가입할 때 생각했던 보장 내용과 약관 내용이 동일한지를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오늘 자세하게 짚어드릴 테니까 동키 여러분들도 잘 들어주시고 큰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 가입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10장 정도 되는 가입 제안서를 토대로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들어요. 근데 통상 약관이라는 건 몇백 페이지가 돼요. 책 한 그쵸. 권. 맞아요. 책 한 권. 그래서 모든 내용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없고 일일이 들을 수도 없는 게 현실이죠. 그래서 매주 월요일 이 시간 보험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보약 레시피 시간. 이 시간을 잘 들어야지 우리가 보장을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여러분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이 유행을 타기 시작하면 막을 수 없는 이 독감. 보통 독감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엇보다 고열에 시달려서 정말 힘든 경험이었다라고 그쵸. 말씀을 하세요. 네. 독감은 특히 이 환절기 때 많이 발생을 하고 굉장히 전염성이 강합니다. 근접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도 전염이 될 수도 있고요. 감염자가 만진 물건을 통해서도 바이러스가 묻어 있었다면 전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행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데 집단 생활을 하는 학교나 회사 등에서는 더없이 독감이 아주 빠르게 번지게 맞아요. 된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작년에 보험사들이 앞다퉈서 독감 진단금을 내걸었죠. 그리고 당시 독감보험이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입하실 정도로 인기였는데 문제는 흔히 독감을 독한 감기 찜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독감과 감기는 엄연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보험이 감기를 심하게 걸린다고 받을 수 있는 보험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감, 즉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독감 진단을 받더라도 중요한 거 모두가 진단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독한 감기가 독감이겠지 하고 이거를 쉽게 가입했다가 감기 심할 때 저 이거 보장 주세요. 해주세요. 네. 이랬다가 거절당하는 거는 이해를 해요. 네. 독감은 독한 감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근데 독감 진단금인 줄 알았는데 독감으로 진단을 받아도 다 주는 건 아니다. 이건 왜 그래요? 맞아요. 정해져 있어요. 설명을 왜? 좀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병원에서 독감을 진단받게 되면 독감은 이 질병 코드가 따로 있어요. 그렇죠. 약관을 살펴보면 독감은 알파벳 J, J09, J10, J11 진단을 받은 후 그렇죠.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 혹은 페라미플루 성분이 들어간 주사를 처방, 주사 처방 혹은 먹는 약 처방을 받으면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라는 거를 처방 받아야 되는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독감입니다라고 진단을 해주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렇죠. 요 타미플루나 페라미플루라는 성분이 들어간 주사를 맞든지 아니면 약을 타든지 그래야만 그거 보여줘야만 보험금 준다. 정답 맞습니다. 말도 안 돼. 단순히 독감만 진단 받았다고 보험금 지급이 되는 게 안 돼요. 어렵습니다. 항바이러스제 중 타미플루, 페라미플루 성분이 들어간 주사, 처방 받아야 되고요.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독감 치료제 중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리렌자로
리렌자 로타 디스크. 네. 아유, 10번을 연습했는데 또 잘못 나왔어요. 네. 라고 있는데 이 치료제로 처방을 받은 경우는 보험금 지급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치료제로 처방을 받으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타미플루와 리렌자 로타 디스크 모두 독감 치료제로 쓰일 수 있는데 죄송해요. 독감 보험에는 타미플루 혹은 페라미플루만 인정합니다. 네. 그리고 또 독감보험을 가입하면 가입 즉시 바로 보장이 될까요? 그럼 너무 좋겠어요. 네. 안 돼요? 하지만 이 보험을 가입하고 보장을 해주지 않는 정해진 기간을 면책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면책 기간은 보험 회사와 상품마다 조금 달라요. 면책 기간이 없이 바로 보장되는 상품도 있습니다. 하지만 7일 혹은 10일간 면책 기간을 둔 후 보장을 하는 상품도 있으니까 잘 체크하셔야 돼요. 독감보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독감보험도 보험회사에 따라 다르니까 면책 기간을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독감 치료제는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서도 의사 선생님, 담당 선생님께서 타미플루 혹은 페라미플루라는 성분이 들어간 처방을 해줘야만 내가 독감 진단금 보험이 있어도 이 두 가지 처방을 받아야만 가능한 거고 네. 면책 기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가입을 했는데 면책 기간 동안에 독감에 걸렸다. 그럼 못 받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단순히 요거 저렴하니까 독감 걸리면 받을 수 있어요 하고 가입했다가 요런 경우에 해당이 되면 못 받는 거니 그건 꼭 알아두고 가입을 하셔라. 네. 라는 거 여러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힘들다. 맞아요. 힘들어요. 그리고 보험금 타기 힘들다. 기억하시면 좀 유용하실 이거라고 생각하고요. 자,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간병인 보험도 조금 살펴볼게요. 독감 다음으로 보험회사가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했어요. 이것도 사실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한 편이기도 하죠. 부담스러운 편은 아니에요. 간병인 보험에 대한 문의를 많이 주시기도 하는데 요즘 주위에서 간병인 보험 많이들 가입하는데 가입하면 보험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관심 보이는 분 많으세요. 보험회사에서도 마케팅을 굉장히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간병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좀 늘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또 간병인 수요가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나 간병인 등의 관련 직업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도 이 간병인 보험에 대해 강조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가지는 게 우리가 오래 살고 있는데 일을 또 오래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남편이 아파요. 아내분은 일을 해야 돼요. 그쵸. 그럼 간병인 보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네, 누군가 돌봐야 되니까. 그쵸. 맞아요.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아프면 내가 간병해야지라고도 생각하시는데 남편분이 아프면 나도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맞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2025년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다 하죠. 초고령화 사회는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연령층 20%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말해요. 중요한 건 생산에 참여할 수 있는 생산 인구는 조금 줄고요. 소비 인구만 점점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가 이런 세대에 살고 있는 만큼 간병인 보험에 대한 관심과 간병인 보험을 가입할 때 유의점을 아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면책 기간이에요. 간병인 보험을 하나 들어놨다고 평생토록 쭉 이어서 보장될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간병인 보험은 평생 쭉 보장이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가입을 계속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평생 쭉 보장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 간병인 보험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 간병인을 사용했을 경우에 하루에 15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이에요. 물론 내가 가입하는 가입 금액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최대 15만 원으로 요즘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한 질병으로 180일 동안만 보장이 됩니다. 6개월. 네, 예. 6개월. 근데 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면 6개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가 180일. 왜냐면 언제는 30일, 언제는 31일 이러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네, 180일. 언제 또 28일이고. 네. 그리고 그 이후부터 180일 보장 받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180일은 또 면책 기간이에요. 맞아요. 보장을 안 해준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 간병인 보험을 가입하신 후 내가 간병인을 1년 내내 사용한다고 하면 1년 내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걸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네. 네. 약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180일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180일을 면책합니다라고 꼭 빨간 글씨로 강조하고 있어요. 물론 글씨가 작긴 해요. 빨간색이긴 한데 작아요.
그렇겠죠. 네, 물론 이렇게 길게 간병을 사용하면 안 되겠지만 이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걸 사실 선택해서 내가 이렇게 아파야지 아무도 그러지 그럼요. 않으실 거예요.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간병인을 길게 써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 전문가분을 좀 통하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보험을 활용해서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 손해 없이 이거를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도움 받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선택해서 아플 수 있다면 보험 안 들죠. 그쵸. 안 아플 거를 선택할 그쵸. 테니까. 맞아요. 응. 그러니까 보험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자, 이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그동안의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내가 필요할 때면 간병인 언제든 쓸 수 있고 어느 기간 동안이라도 무리 없이 받을 수 있구나.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맞아요. 1년 내내 보장받는 거 아닙니다. 180일 동안 보장이 된 후에 그 후 180일은 면책 기간,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 기간이고 그 뒤에 또 180일은 또 보장이 되고 그렇죠. 그 뒤에 또 180일은 보장이 안 되고 네. 이렇게 반복된다. 네. 이걸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셔도 좋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간병인 보험을 들어야 되는지. 우리 가족 4명이다. 4명 다 간병인 보험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부 둘 다 드는 거 아닙니다. 소득에 따라서 일하는 거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둘 중에 한 명만 들어도 되고요. 둘 다 필요한 경우도 있고요. 둘 다 필요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전문인들에게 전문가들에게 물어보시고 자세하게 상담 받으시면 좋겠어요. 두 분께 실제로 상담 받으신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여러분의 경우가 비슷하다면 이분의 경우를 좀 참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 맞게 사연 재구성해 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저희 부부는 올해 초 보험 리모델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는 것, 그리고 누구한테 가입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정 부모님 보험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보험들을 본격적으로 알아보니 너무 놀랐습니다. 나이가 60 중반이신데 아직도 납입하는 보험료가 두 분이서 80만 원 정도 되시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 보험료가 많다 적다 다를 수 있겠지만 아빠도 은퇴를 하시고 엄마도 죽으셔서 보험료 부담이 많으실 것 같아서 보니 모두 갱신형 보험으로만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20년도 넘은 보험인데 아직도 보험료를 납입하고 계신 상품도 수두룩하더라고요. 나이도 있으시고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자, 60대 중반이신 부모님의 보험이 걱정이다라는 자녀분의 이야기셨어요. 보통 부모님이 자녀들 보험을 걱정하시는데 이제 우리 돈키호테 많이들 들으시면서 부모님 보험을 네. 걱정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잠깐 정리해드리면 부모님 두 분이서 80만 원을 내고 계시고 그렇죠. 이미 20년도 더 된 보험인데 갱신형이 많으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까요? 저는 문득 사연 들으면서 궁금해진 게 이미 낸 세월이 길잖아요. 그쵸. 그럼 그대로 둬야 될까? 이 갱신형이라는 게 평생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제대로 보장받는 건지라도 살펴봐야 될까? 뭐 이것저것 맞아요. 저여도 고민이 좀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네. 자, 두 분의 보험 어떤 상황이신지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월 보험료가 80만 원이라고 해요. 네.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어떤가요? 소미 전문가님. 네, 우선 사연자분께서 사실 많이 안타까워하셨고요. 음, 본인이 조금 더 일찍 부모님 보험을 관심 갖고 봤다면 좀 더 빠르고 저렴하게 보험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을 텐데 너무 늦진 않았는지 걱정도 많이 하셨어요. 우선 저희가 말씀드렸던 게 저희 방송 들으시고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50대에서 60대 후반이기 때문에 절대 늦지 맞아요. 않습니다. 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특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 있죠. 걱정 마시라고 일단 안심 먼저 드렸어요. 우리 동키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 말고 연락 주셨으면 맞아요. 좋겠습니다. 내 나이에도 가능한가? 나 이런 병이 있는데 가능한가? 뭐 이런 것들 다 걱정하지 마시고 나 이렇게 많이 납입했는데 혹시 설마 이거 다 납입 중지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너무 큰 손해인데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이렇게 조정해 드릴 거니까 더 네. 이상 낭비되지 않도록 조절해 드릴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돈키호테 전문가잖아요. 다른 전문가 아니고요. 네, 저희가 검증 통해서 모시고 왔으니까 걱정 말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셔야 저희가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더 많은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선 우리 사연자분의 친정 부모님 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 실손까지 포함된 종합실손보험 30만 원, 그리고 운전자 보험 3만 원, 그리고 상해 보험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이 세 건 합쳐서 10만 원, 그리고 암보험 9만 원을 내고 계셨고요. 어머님은 치매보험 15만 원, 암보험 5만 원, 상해보험 8만 원. 그래서 두 분 합쳐서 보험료는 약 80만 원이었는데. 자, 이렇게 두 분의 상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네. 자, 앞서 3부에서는요, 저희가 사연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 보험 좀 봐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두 분 합쳐서 월 보험료가 80만 원이 나가고 맞아요. 있는데 20년도 넘은 보험 상품을 아직도 보험료를 내고 있다라는 거는 갱신형이 많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일단 저희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권혁준 전문가가 두 분의 보험을 쭉 짚어주셨어요. 뭐 실손이 포함된 종합실손에 30만 원 아버님 내고 계셨고, 맞아요. 그리고 뭐 운전자의 상해의 암보험 두 분 다 가지고 계셨고, 어머님이 치매보험도 갖고 계셨고. 근데 진짜 갱신형이 많았을까라는 의문을 품은 채로 3부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네. 어땠나요? 진짜 갱신형이 많았어요? 네, 어머님의 치매보험을 제외하고는 모두 갱신형 보험이었어요. 모두? 네, 맞아요.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죠? 있었어요. 어떡해요. 근데 최근에 가입하신 치매보험 빼고요. 갱신형 보험이었었던 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사실 보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고 가입하신 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보험료는 이렇게 납입하면서도 보험 혜택을 받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한 분들이죠. 매달 80만 원씩 내면서 보험 혜택도 못 받아봤다. 네, 그렇죠. 아이고야. 근데 어머님, 아버님 마음들이 사실 다 똑같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가 아이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저는 열심히 들어놓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 나이인 만큼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많으시다고. 그렇죠. 별로 많지도 않으시구나. 맞아요. 젊으신 부분이에요. 네, 네. 젊으시죠 뭐 아직까지는. 그쵸. 근데 어쨌든 건강하시다니까 참 다행이고요. 네. 보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도 너무나 많은 돈을 매달 내고 계셨다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건강하셨다면 더 젊을 때 더 저렴하게 비갱신형으로 만약에 보험을 준비하셨다면 이미 납입이 끝난 보험들이 꽤 많았을 그럼요. 텐데 맞아요. 아직까지 내고 계시다니까. 네. 이래서 만약에 두 분이 진작에 이분들 곁에 계셨다면 맞아요. 돈이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그렇죠. 맞아요. 안타까움이 좀 네, 있네요. 맞아요.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네, 지금이라도. 네. 그렇죠. 사연자님의 어머님, 아버님은 우선 보험료만 줄여도 두 분이서 노후를 보내시는데 좀 더 풍족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고 보장을 부족함 없이 넣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우선 두 분 실손이 건강보험과 함께 30만 원이었어요. 주계약을 제외하고 모두 갱신형 특약이었고요. 이 부분에서 두 분 전환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셔서 7만 원 정도로 변경 도와드렸어요. 잘하셨네요. 네. 30만 원을 7만 원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다들 놀라시더라고요. 전환 실손 보험으로 줄이고 상해 보험과 운전자 보험도 모두 수정을 했고요. 운전자 보험 안에 상해 특약을 좀 많이 원하셨어요. 그래서 넣어서 보험료도 또한 보장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줄어들었습니다. 65세 이상 분들이 가장 많이 청구하는 골절 진단, 그리고 5대 골절 진단에 대한 보장도 많이 궁금해하셔서 많이 넉넉하게 넣어드렸고요. 또 중요한 거, 암보험은 기존 보험이 갱신형이긴 한데 갱신 주기가 20년이에요. 그래서 다음 갱신 시점이 88세였고요. 보장이 나쁘지 않아서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뇌혈관과 심장혈관에 대해서만 보장을 조금 추가했고요. 그렇군요. 그럼 네. 보험이 하나 더 생겨난 건가요? 그렇죠. 기존 보험을 정리하면서 새롭게 보장을 채워 리모델링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얘기를 들으시면서 결국은 기존 보험을 정리하고 새로운 보험을 하나 만들었다면 기존 보험 낸 거 다 아까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갱신형은 다릅니다. 갱신형은 갱신 시점에 어차피 새 보험을 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 보험은 정리를 한다고 해서 기존에 낸 돈이 손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빠르게 정리하는 게 가장 네. 큰 이득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맞아요. 가장 좋아요.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환 실손 보험으로 1세대 실손을 4세대 실손으로 전환을 해주셨고요. 맞아요.
맞아요. 상해보험, 운전자 보험 두 분 합쳐서 기존에 21만 원 정도였는데 그러면은 지금 바꾼 거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된 거예요? 우선 기존의 상해보험은 모두 10년 갱신 보험이었어요. 그렇죠. 내용도 일반 상해일 때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내용이 아닌 교통사고 시에만 보장하는 내용이 많아서 네. 사실 전부 다 해지를 했고요. 20년 갱신, 즉 20년 동안 보험료 변동 없이 가져가실 수 있도록 운전자 보험과 상해보험 두 분 모두 합쳐서 5만 원 정도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치매보험도 15만 원에서 6만 원대로 변경을 도와드렸거든요. 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치매는 진단금이 아니라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매월 100만 원씩 받도록 그렇게 바꿔드렸어요. 맞아요. 죽을 침- 때까지. 그렇죠. 치매는 사실 한번 진단을 받으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매월 100만 원씩 평생 받는 게 정말 중요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바꿔드렸고 그리고 오늘의 주제였던 간병인 보험도 두 분 합쳐서 7만 원 정도로 도와드렸습니다. 맞아요, 그렇군요. 맞아요.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치매 보험을 제외하고 갱신형 보험만으로 설정되어 있던 보험료가 총 80만 원이었죠. 기준에 사연자님의 친정 부모님들 간병인 보험 추가하고요. 뇌하고 심장 쪽 보험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총 보험료는 49만 원. 그러니까 매달 보험료가 31만 원씩 줄었어요. 납입을 오래 하고 계셨던 보험도 있었기 때문에 기존 보험을 정리하면 우리가 환급금이 또 나오죠. 이 환급금 1,000만 원 이상 나왔고요. 요 자금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여유 자금이 꽤 생기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부분 이제 활용법도 알려주셔야죠. 네. 1,000만 원 생겼으니까 이걸로 이제 고기도 사 먹고 안 돼요. 안 그렇게 하다 돼요. 금방 없어져요. 그렇죠? 네. 맞아요. 다행히 이분들은 기존에 납입 중이시던 연금 보험이 하나 있었어요. 네. 추가 납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추가 납입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추가 납입은 내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연금이나 저축 보험 안에 거기에 일정 한도로 들어갈 수 있는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을 내고 있던 연금이 있다. 네. 그럼 추가 납입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2배. 두 배까지 가능한데 사실 상품마다 좀 달라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좋은 건 더도 예전에는 있어요. 이거 뭐 거의 무한대로 되어 있던 것도 있었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거의 2배 정도. 그렇죠. 현재 생각하시면 기준으로는 2배. 그러면 네. 500만 원을 내고 있던 연금이 있다면 1,000만 원까지 추가 까지. 납입이 가능한 거네요. 맞습니다. 네. 추가 납입의 장점은요? 추가 납입의 장점 좀 설명드리면 너무 좋거든요. 이게 오늘 추가 납입을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려 볼까요? 아니 지금 일단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려 보면은 우선 추가 납입이라는 건 사업비적인 부분이에요. 보험회사는 우리가 연금이라고 했을 때 저축을 하잖아요. 이 얘기를 사실 저는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도 사실은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눈빛이 초롱초롱해지시거든요. 돈 중요한 버는 건 거니까. 네. 추가 납입 같은 경우는 사업비 차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예전에는 거의 대부분이 사업비 차감이 안 됐어요. 그러면 만약 500만 원 너무 커요. 만약에 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매월 50만 원씩 나는 연금을 받을 거야 하면서 쭉 납입을 합니다. 근데 이 50만 원에 대략 뭐 8%짜리도 있고요. 사업비가 그럼 8% 뗄 수도 있어요. 12%짜리도 있고요. 너무 많이 돼.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10%라고 중간값으로 하면 50만 원에 10%면 얼마예요? 5만 원씩 떼요. 납입하는 동안 매달. 그럼 나는 50만 원씩 저축하는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는 얼마예요? 45만 원씩.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50만 원을 설정할 때요. 예를 들어 20만 원은 내가 월 납입 보험료로 넣어놓고요. 그럼 20만 원의 사업비 10%면 2만 원. 30을 추가 납입. 30만 원에 대한 건 사업비일 때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면은 아주 혼자 내 막 돈을 감탄도 하고 설명도 하고. 네, 근데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방송을 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나 사실 마음이 우선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50만 원씩 하나로 가입하는 것보다는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내가 훨씬 더 빠르게 내 돈을 불릴 수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사업비가 생각보다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를 떼는 내가 설정할 수 있는 매달 납입 금액은 차라리 줄이고 추가 납입으로 할 수 있는 게 그 2배이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납입 금액으로 내가 원래 내고자 했던 금액을 더 채워 넣으면 맞아요. 사업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훨씬 나한테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맞아요. 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1,000만 원 정도 이 사연자분 부모님께서 목돈이 생겼잖아요. 네. 해지 환급금으로. 네. 근데 이 목돈으로 연금을 새롭게 가입을 하게 되면 음. 사실 받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어. 않아요. 거기서 맞아요. 사업비를 뗄 때니까. 그렇죠. 그쵸.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갖고 있던 연금을 적극 활용해서 수령하는 금액을 좀 증액할 수 있게 도와드린 거죠. 추가 납입을 통해서. 네. 네. 그래서 기존에 연금보험이 한 12년 정도 납입 중이셨고요. 20년 만기 상품이라 한 8년 정도 납입 기간이 남았어요. 원래는 이때 연금 수령 금액이 37만 원이셨어요. 10년 확정 연금으로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근데 추가 납입 후에는 46만 원으로 올라가는 걸 보시고 최고, 굉장히 최고. 신기하면서 만족해하셨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매달 37만 원밖에 못 받으시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거를 1,000만 원을 내놓고 나니까 맞아요. 이제 매달 46만 원씩 네, 받으실 맞습니다. 수 있게 됐다. 맞아요. 자, 보험 리모델링을 받고 나서, 그러니까는 내가 내고 있는 이 돈 갱신형이었어요. 이제 또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갱신이 돼서 또 내가 100세까지 계속해서 내야 되는. 그렇죠. 근데 보험료가 매달 내는 돈도 30만 원 이상이 줄어들었고 이제 비갱신으로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70세가 조금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안 내셔도 되는 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목돈도 생겨서 저축할 수 있는 여력까지 됐고요. 연금에다가 1,000만 원을 넣어두시면서 이제 연금도 나중에는 46만 원으로 맞아요. 매달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크게 네. 늘어났죠. 맞아요. 네, 오늘도 유익한 정보를 들어봤습니다. 포인트도 한번 짚어볼까요? 첫 번째. 독감 진단금은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혹은 페라미플루 성분이 들어간 주사나 약을 처방받아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둘째. 간병인 보험은 간병인은 평생 쉬지 않고 보장받는 것이 아닙니다. 180일 보장받고 180일 면책 기간이 발생한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네, 셋째.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 보험료만 줄어들고 보장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축할 수 있는 희망도 생긴다. 네, 지금까지 보약 레시피 두 분 권혁준 전문가와 김소미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